이탈리아에서 건강을 잃고 삶의 낙도 잃어버린 마르텔리의 이야기,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르텔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먹는 것마저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이 호기심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르텔리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마르텔리가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소소한 것들로부터 힘을 얻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특급 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특급 사연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마르텔리라고 합니다. 저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저의 일생의 낙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었지만 지금은 건강이 너무 많이 악화되어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32살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저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마스크도 하고 많은 예방을 했지만 코로나가 저를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터라 코로나의 여파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며 지내왔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지내며 잘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었지만 어려서부터 혼자서 살았기에 저를 돌봐줄 사람은 전혀 없었고 직장마저 잃은 저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한 고열과 기침을 엄청 했어요. 병원에 쫓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었고 후각과 미각 상실이 찾아왔어요. 더 심각한 건 후유증인지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제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즈, 피자나 햄버거를 먹어봤지만 아무 맛도 안 나서 식욕이 돌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미각과 후각도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증상은 심해져 갔습니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던 저는 어느 순간 먹는 것을 제 몸에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쓰레기를 꾸역꾸역 먹는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먹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가공식품이 가장 거부가 심했습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말라갔고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과일이나 가공식품이 아닌 샐러드 시리얼 같은 유제품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기에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심했습니다. 몸도 몸이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해봤지만 코로나 여파로 시내의 가게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놨던 돈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 음식을 사 먹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던 저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다시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하는 게 없던 저는 넷플릭스에서 여러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그중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죠.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남주인공이 먹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김밥은 저도 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후유증 이후로 입맛이 없던 저에게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떤 맛일까라는 생각에 궁금했지만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김밥이라는 것은 제가 맛있게 먹어볼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었을 뿐더러 한국 식당도 없었기에 김밥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김밥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한국인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건물 1층 상가 건물에서 지내고 계시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밤마다 개와 함께 산책을 시키는 분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하는 사이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음식은 얼마 먹지 못하고 커피만 마시는데 머릿속에서 김밥이라는 음식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날도 밤에 산책을 하는데 한국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저를 본 할머니께서는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말랐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코로나로 걸린 저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의 말을 다 듣고서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안쓰럽다는 듯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떠나 홀로 지낸 저였기에 느껴보지 못한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야윈 저에게 할머니께서 저에게 한국식 밥상을 내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기에 별로 먹지 못했어요. 할머니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재료가 없으니 간단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김밥을 만들어주셨어요. 안에 들은 재료는 고기가 없고 야채만 가득했지만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맛은 지금까지 먹던 음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싸주신 한 줄을 다 먹고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날을 계기로 저는 조금씩 식욕을 되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진짜 손자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다른 한국 음식들도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음식들이 다시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과는 정말 달랐어요. 이탈리아 음식들은 먹고 나면 속이 정말 불편하지만 한국 음식들은 말 달랐어요. 먹고 나면 속이 정말 편안하고 따뜻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역시 김밥과 비빔밥이에요. 김밥은 정말 매력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인들도 정말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밥은 안에 내용물을 어떤 속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서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점점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김밥이 아주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한 휴대성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 취직한 직장은 밀란에서 조금 떨어진 센터 에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차로는 1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기에 출퇴근하기가 불편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 같은 할머니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슬펐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할머니께서 언제든 김밥이 그리워지면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할머니를 만나서 김밥을 먹고 다시 식욕을 되찾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제게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할머니표 한식 레시피였습니다. 떨어지더라도 한식을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할머니의 배려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저는 한식을 알리는 한식 홍보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저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도 한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K-팝 드라마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가 권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 마트에도 한류 음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냉동김밥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매진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한식의 인기에 제가 다 기분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더욱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레스토랑의 할머니표 레시피로 김밥을 만들어서 출근했습니다. 모두들 안 그래도 커뮤니티나 마트에서 난리 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며 기뻐하더라고요. 제 김밥을 먹고는 레스토랑 직원분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그렇게 김밥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할머니표 레시피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가고 결국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할머니표 레시피로 한식 메뉴가 몇 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의 음식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준 할머니와 한국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연자분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꼭 만나요.